그렇게 해서 경찰에 가도요 금방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부부 사이라고 해도 30% 20% 정도는 비밀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부부가 되면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상연구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일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실종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 8만 명에서 9만 명 사이, 이것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숫자입니다. 요새는 실종이라는 말이라기보다 증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요 실제로 실종, 그러니까 이게 뭐 납치되거나 유괴되거나 막 그런 이야기잖아요. 혹은 범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사라졌다라든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위지로 그냥 가출을 하거나 어디 가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요 사실 30% 정도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혹은 치매, 그렇게 하여서 질병으로 실종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범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종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편이 사라졌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다, 우리 아내가 사라졌다, 어머니가 사라졌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에 가도요 금방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들어보면 완전히 사건이다 라고 할 때는 이거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서 수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진짜 걱정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그러한 실종자 신고하는 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유명한 훈신소를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여서 경찰에서는 많이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이 실상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 9만 명, 8만 명이잖아요. 사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 문화가 한국보다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거나 그런 것 자체가 없고요. 가끔 관할의 경찰서에 가면 옛날식으로 포스터 같이 이 아이가 사라졌다라든가 그런 사진을 붙이거나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신문 광고를 내는 옛날부터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문을 실제로 어디 가버린 분이 보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광고 혹은 잡는 방법이 사실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오지 소멸 도시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아주 정말 없어진 그러한 도시들이 있어요. 10,000명 이하가 되면 이게 일본에서는 소멸 도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 데는 인프라도 사실 많이 붕괴가 되거든요.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병원도 없고 10km 이상 가야만이 병원이 있고 뭐 이런 데가 많으면 그러면요 이제 옛날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한 동물에 의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뉴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하고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는 CCTV가 일본에서는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왜 없냐라고 하면 일본 전체를 볼 때는治安이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답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도쿄라든가 오사카 그런
대도시에서는 흉악 범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 전체를 볼 때 그러한 살인 사건이라든가 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라고 해도 경범죄가 대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의 병화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세계 병화도 지수라는 게 그런 것으로 내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는 2024년 일본은 세계에서 17위였고요. 그것도 그 전년보다는 8개 정도 내려갔대요. 그러나 한국은 2024년이라고 하면 올해 발표된 거거든요. 2025년에 그러한 전체적인治安이라든가 살기 좋은 지수로서는 한국은 163개 국가 중 46위입니다. 그래서 CCTV가 많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안전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일본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마음을 놓고 있는 그런 면에서는 폐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좀 잘 해주지는 않다. 일본은요. 그러한 좀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인터폴라고 해가지고 한국 쪽에서도 일본의 경찰에 사건을 신고를 하면 이게 서로 협력해서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강하게 이쪽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일본 경찰이 또 그렇게 쉽게 외국인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신원 불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원 불명이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 수사 조건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먼저 경찰이라고 하면 이웃집 아저씨라는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저씨같이 도와준다라는 것이 경찰관들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경찰은 위지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게 일본의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간역 사건이 진짜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간역 사건이 일어날 경우는 이거는 일본의 야쿠자 기리의 충돌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본 야쿠자는 보통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게 야쿠자들의 하나의 규율이에요. 요새는 조금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간역 범죄가 일어나면 그거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선량하고 간역 범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면에서는 치안의 맹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전통적인 일본의 치안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요새는 또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많이 가잖아요. 또 미국, 유럽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마약 판매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의 3대 도시라고 하면 도쿄, 나고야, 오사카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간역 범죄 플러스 마약 범죄라는 것이 요새는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의 감각으로 일본은治安이 괜찮다라고 하여서 CCTV를 별로 설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좀 시대에 어긋난 그러한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일본인들 전체의 산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람이라는 것은 폐해를 끼치면서 친해진다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무조건 폐해 끼치면 안 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신고한다라는 것 자체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재판에 고소한다라는 것도 한국이 많습니다. 인구가 일본의 3분의 1보다 조금 많잖아요. 한국이. 그래도 고소 건수는 일본보다 훨씬 많다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역시 신고하는 정신이 한국이 훨씬 강하고 또 법적인 부분에 호소하려고 하는 문화가 한국이 훨씬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 잘 해주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게 한국의 입장이잖아요. 일본은 행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잘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신화를 현재까지 특히 자민당이 괜찮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신화를 일본 정부는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맡기면 된다. 윗사람에게.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위에 강하게 호소한다. 라는 문화가 지금까지만 해도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닌데요. 사실 일본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오랫동안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든가 이메일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메일 정도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도. 그러나 그것은 개인 메일이 아닌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메일은 회사 메일, 그리고 학교 메일은 학교 메일이고 자신들이 실제로 쓰는 개인 메일은 따로 있고 이거는 아주 친한 사이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교수 만나러 간다. 그 교수님한테 직접 대학교에 연락해서 연락처를 알고 싶다라고 해도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한국에서는 자동차의 앞에 있는 유리에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출하는 것을 거리는 문화가 일본 문화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먼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에 대한 이야기, 군대적인 정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그런 외부적인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도 없고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무사문화였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전해도 위대롭지 않다.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고요. 백종해도 위대롭지 않다가 진짜 말인데, 그러니까 적을 안다. 상대를 알아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는 나를 알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입니다. 무사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국은 그러한 무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대조적인 부분이에요. 일본은 부부 사이라고 해도 30%, 20% 정도는 비밀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부부가 되면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 남성들이 일본 여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일본 여성들이 그런 부분은 느슨하거든요. 20%, 30%는 남편의 비밀 유지, 그거 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보면 편해요. 여자가 일본 남자 봐도 좀 편하죠. 서로가 그러한 간섭하지 않는 영역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옛날의 문화를 현재까지 쭉 유지해온 데도 있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일본 말로 하면 도나리금이라고 그래요. 도나리는 이웃집이거든요. 금이는 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끼리의 하나의 조 단위의 그룹이에요. 거기에 조장 있고 가끔씩 그 연락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는 그러한 종이를 들고 집을 계속 순회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연락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우리 받습니다 라는 거 그렇게 받는 거죠.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왔어요. 옆에 조장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서 사실 고독사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이 있어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아직은 시골에서는 남아있거든요. 그래도 시골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 사라지는 추세예요. 도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본의 맨션, 한국의 아파트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독사라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일본에서 옛날에 도나리금이를 대신하는 것은 자치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마을에서 자치회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가끔씩 모입시다 라든가 혹은 어디 회관에서 좀 재밌는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여서 모이게 하기도 하고 또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끔 집회에서 또 순회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도나리금이처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기본적인 문화는 바로 아주 아날로그식으로 방문한다라는 거 지금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